지난 7월 17일 체코는 드코바니에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추가로 짓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 팀 코리아를 선정했습니다. Rozhodli jsme se totiž, že preferovaným dodavatelem největší zakázky v dějinách moderního Česka na výstavbu 2 jaderných bloků bude korejská firma Korean Hydro and Nuclear Power Company. 대한민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그로부터 15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Už z doby přípravy nabídky jsem viděl, kolik tomu věnují energie a byl jsem i přesvědčen o tom, že budou schopni podat konkurenceschopnou nabídku i z pohledu ceny a času tedy.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약 24조 원 규모. 사업 기간만 10여 년에 달한다는 체코 현대사 최대 규모 사업에서 체코는 왜 대한민국의 손을 잡았을까?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체코의 물가는 매달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해 10월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8%, 3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전기 요금 또한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럽 내 3번째로 큰 폭이었습니다. Ale je pravda, že s konfliktem na Ukrajině, vpádem ruských vojsk na Ukrajinu, nastala v celé Evropě energetická krize, která vedla k raketovému růstu cen energií. A ta úroveň cen je zhruba tak v tuto chvíli o 50% vyšší, než byla předtím, než začala válka na Ukrajině. 체코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과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흘려버릴 햇빛이다, 어차피 흘려버릴 바람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다만 그것이 너무 비싼 지역에 설치되는 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1kWh당 단가가 52원인데 지금 재생에너지는 271원이에요. 5배, 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너무 늘어나면 이제 전기값이 5배, 1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감당할 수 없거든요. 결국 탈원전을 선언했던 몇몇 나라들도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당장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코가 가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Geografické podmínky v České republice se současnou technickou znalostí neumožňuje zcela pokrýt tuto poptávku obnovitelnými zdroji. Nemáme moře, tak abychom mohli budovat větrné elektrárny na moři a my v podstatě říkáme, že jaderné elektrárny jsou naše větrné parky na moři v případě Německa. 현재 체코의 원자력 에너지 사용 비중은 약 33% 수준. 하지만 체코는 2040년까지 이 비중을 약 1.5배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코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테멜린과 드코바니 지역에 각각 2기씩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게 될 드코바니. 이곳은 약 7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농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주민 대부분이 원전에서 일하는 부모를 두었거나 직접 원전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관광객을 위해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와 이점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두루 교육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이 매년 3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체코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지지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Je to přesně o tom, že budeme moct odstavit ty elektrárny na černý uhlí, takže to pomůže emisí. Je to udržitelnější, takže když se to dobře kontroluje, tak to dává smysl. 그렇다면 체코는 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했을까? Ale je pravda, že ve všech těch kritériích byla korejská nabídka lepší, proto také byla nakonec vybrána za preferovaného dodavatele. Ale 1000와트급 원전 한 기에 사용되는 냉각수는 초당 60에서 70톤 분량.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바닷가에 위치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내륙 국가인 탓에 체코에서는 바다 대신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을 가진 강을 활용해야 합니다. 체코는 자국 환경에 맞춘 원전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사이즈가 한국만큼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호기가 정지되었을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1200 이하의 노용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해수를 사용하지 않는 냉각탑 설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유럽 지역 사업자 요건, 그게 한 5천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걸 대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 노형을 수주 조건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세계에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6개국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원전 1, 2, 3, 4호기를 건설하며 수출의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한 기간 안에 약속한 예산으로 완료한 바라카 원전 사업. Jako ta referenční, nicméně v tom veřejném prostoru i mezi odborníky určitě ta reference na stavbu ve Spojených arabských emirátech do určité míry rezonuje a rezonuje v tom pozitivním smyslu, protože když se podíváme jak po Evropě, tak po světě, tak je to jeden z mála projektů, který byl skutečně postaven v tom stanoveném harmonogramu téměř, v tom stanoveném budžetu, čímž se vlastně vymyká. 입찰에 나선 한국과 프랑스, 미국은 각기 다른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관건은 바다가 없는 내륙에서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미국에서는 피동형 안전 시스템, 즉 냉각수를 높은 위치에 저장하고 중력과 압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잔여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력과 펌프를 사용해 잔여를 제거하는 능동형 안전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팀코리아는 피동형과 능동형을 결합한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 각 설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피동 설계의 경우 전력이 필요 없으나 제어가 불안정할 수 있고, 능동 설계는 제어는 안정적이나 전력이 항상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APR1000 노형, 우리 APR1000 노형은 피동, 능동 안전 개념을 결합해가지고 설계를 최적화함으로써 안전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한 노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개발한 APR1000 노형은 작년 3월 유럽 사업자 요건 심사에 최종 통과하며
수출 자격을 얻었습니다. 체코 플젠 지역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1800년대 후반에 설립되어 증기기관차 시절부터 자체 기술로 터빈을 생산하고 납품해온 곳입니다. 팀코리아에 소속된 우리나라 기업은 2009년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수출한 원자력 발전소용 중기 터빈은 30개. 체코에서 운영되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와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의 원전에서 이 증기 터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이렇게 일단 그 생태계가 공급망이 확립이 된다면 어떤 나라가 보더라도 그 가격에 이게 준공이 가능하겠구나 한다면 경제성이라든가 기술력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팀코리아를 다시 한번 주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3월 체코와의 정식 계약을 앞두고 팀코리아는 분야별 전문가 60여 명으로 이루어진 협상 전담반을 신설했습니다. 단기 목표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는 것. 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것. 과연 체코 원자력 발전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원자력의 원산지인 유럽에 저희가 진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출의 첫 번째 국가인 체코 두커바리 신규 원전 수주는 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는 다른 많은 유럽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서 해낸 최선의 선택. 그들은 팀코리아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다 판단했습니다. 우리 역시 체코와의 계약을 통해 원전 수출 경험을 늘리고 원전의 본산인 유럽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번 계약이 잘 체결되어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기술로 체코를 환하게 빛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